자, 엑셀 정렬 기능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렬이라는 것은 자료들을 특정한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것을 정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정렬이라고 얘기할 때는 오름차순 그리고 내림차순을 보통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많이 합니다. 오름차순은 뭡니까? 자, 오름차순은 계단을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자, 이렇게 해서 낮은 그 위치에서 높은 순서대로 정렬되는 것이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반대예요. 4, 3, 2, 1.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계단을 내려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내림차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은 이제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내림차순 기준에서 일단 하나 정리를 해 두십시오. 순서를 정리해 두시면은 오름차순은 어차피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준 하나를 정해서 정렬 순서를 기억을 해야만 문제풀이가 쉽습니다. 자, 정렬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범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열 이름이죠. 자, 열 이름을 사실 제외하고 이 데이터만 가지고 정렬을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일단 범위 선택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범위 선택을 다 하고요. 자, 정렬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렬 클릭을 하면요.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지금 현재 제가 범위 선택한 이 데이터에 머리글이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체크하십시오. 체크하면은 범위가 자동으로 첫 번째 행은 이건 머리글이구나. 정렬할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체크가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만 첫 행을 제외하고 실제 데이터만 이렇게 범위가 선택이 되고요. 자, 그럼 정렬 기준이 첫 번째 이제 그 정렬 기준에 보시면은 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합격 여부를 한번 기준해 볼까요? 합격 여부. 자, 그 다음, 정렬 기준. 자, 정렬 기준은요, 보통 값이죠. 합격, 불합격이라는 것은 값이잖아요. 그죠? 근데 값 외에도 셀의 색이라든지 글꼴 색, 셀 아이콘을 가지고도 또 정렬할 수 있습니다. 잘 이용하진 않겠죠. 자, 그 다음,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어요. 자, 오름차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값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에서도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런 순서 아시겠죠? 그죠? 그게 오름차순이 되는 겁니다. 자, 오름차순 이렇게 정렬을 해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은 데이터가 좀 더 보기 쉽게 오름차순 정렬이 되었네요. 자, 불합격의 비읍 그리고 합격의 히읗. 자, 오름차순 되었기 때문에 기역에 가까운 이거 비읍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히읗 이런 순서대로 해서 정렬된 겁니다. 이게 오름차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정렬 기준이 하나일 때를 보여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 추가 클릭을 해서 두 번째 기준을 한번 또 설정을 해볼게요. 평균값을 한번 기준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내림차수를 한번 해볼까요? 내림차수는 이제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1차적인 기준이 그 합격 여부에 대해서 정렬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그룹이 일단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합격 중에서 다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값들을, 평균값을. 그 다음 합격 중에서도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림차순했기 때문에 큰 값에서 작은 값,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정렬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렬의 그 기준 추가하는 것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렬 기준 한 개는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정렬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삭제를 할 때는 이렇게 기준 삭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에 가시면은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는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렬에서 기본적으로 알파벳이 있을 때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대문자 A나 소문자 A나 같은 것으로 보고 정렬이 돼요. 하지만은 이것을 체크하면은 대소문자는 구분이 되어서 정렬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지만은 옵션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 정렬하는 방향, 위에서 아래쪽, 위에서 아래쪽. 자, 지금 현재 위에서 아래쪽으로 정렬이 된 거죠. 자, 합격 여부를 기준해서 정렬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합격 여부가 불합격인 것이 이렇게 먼저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쪽으로 정렬하는 방향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정렬할 수 있어요.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항목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열을 기준해서 또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행을 기준해서 정렬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정렬하는 방식이 오름차순, 내림차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는 뭐 썬데이, 먼데이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높고 낮음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렬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렬 대화 상자를 보시면은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자, 이거 체크를 하게 되면은 선택된 첫 행은 정렬에서 제외가 된다. 자, 이거 정렬에서 제외가 된다는 뜻이고요. 정렬 기준. 자, 이 정렬 기준이 값, 뭐, 셀의 색, 글꼴색, 셀 아이콘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기준 추가. 자, 기준 추가를 선택을 하면은 이 정렬 기준이 이름, 뭐,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이런 식으로 해서 열을 추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열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최대 64개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의 첫째 기준은 생략할 수 없으며 일단 첫째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리고 둘째, 셋째는 필요할 때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정렬 방식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고요. 정렬 옵션에서 대소문자 구분 기본적으로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지만은 정렬 옵션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위에서 아래로 행 단위로 해서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정렬 순서는 간단했었습니다. 뭐 한글, 숫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렬을 했는데 만일 데이터가 다른 형식이 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또 정렬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내림차순만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오름차순은 반대가 되죠. 자, 데이터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내림차순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제일 높은 거 어떤 겁니까? 한글이죠. 한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그 다음에 영문인데 영문 중에서 대문자, 그 다음 소문자 순서예요. 그리고 이제 한글, 영문 제외하고 특수문자라는 게 있죠. 특수문자. 그 다음 순서고 이제 문자가 끝났죠. 남는 것은 숫자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 일단 꼭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은 공백, 빈셀, 셀이 비워져 있는 경우 그건 마지막에 들어가요. 마지막. 근데 이 마지막의 의미가 내림차순에서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오름차순일 때도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공백은 정렬 순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상관이 없이 항상 마지막에 정렬이 돼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끝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내림차순이 되었던 오름차순이 되었던. 그래서 시험에는 이 순서 나옵니다. 자, 이 순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면은 오류값하고 논리값의 그 정렬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도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한글 앞쪽에 있습니다. 오류값하고 논리값은 앞쪽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문자 중에서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스페이스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자. 자, 이것은 특수 문자하고 숫자 사이에 위치합니다. 기억을 하세요.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 문자는 여기 나와 있는 문자 이 다음에 숫자 앞에 위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기억을 하십시오. 내림차순 기준에서 한글 다음에 영문이잖아요. 그죠? 한영, 특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렬에서 어려워하는 내용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숨겨진 행이나 열에 있는 데이터는 정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행과 열을 숨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행들이 다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숨김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5번째 행을 숨김 처리 해볼게요. 일단 복사해서 숨긴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일단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숨김 처리해 볼게요.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데이터는 존재하는 겁니다. 숨김 처리하는 것은. 자, 행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 숨기기 선택하시면 돼요. 화면에 보이지는 않죠. 자, 그런데 정렬을 많이 해본다. 자,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정렬에 가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합격 여부 말고 자, 이름 순서대로 한번 자, 내림차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자,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은 현재 보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정렬이 되었습니다. 정렬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숨겨진 이 데이터가 만일 숨겨져 있지만은 제가 범위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그 범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정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정렬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자, 네 번째하고 여섯 번째 이 사이 다섯 번째 행이 지금 순견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 행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하고 여섯 번째를 블럭을 선택을 하십시오. 범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 숨기기 취소 하면은 그 자리에 다섯 번째 행에 조금 전 숨김 처리했던 데이터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만일 이게 정렬이 되었다라면 이 위치가 맞습니까? 이 위치가 아니죠. 강은 이쪽 부위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정렬이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행도 마찬가지,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김 처리한 것은요,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숨김 처리한 행이나 열이 있을 때는 숨김을 다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정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제가 행을 숨겼잖아요. 그죠? 그럼 열을 숨기고요. 한번 정렬을 해볼까요? 자, 보세요. 이거 한번 숨김 처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복사해서 오른쪽에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복사해서 두도록 하고 이거 숨김 처리를 해볼게요. 자, 했어요. 그리고 한번 정렬해 보겠습니다. 정렬해서 이름 순서대로 해서 오름차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름차순 정렬을 했다라면은 분명히 스프레드시트 이 값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 범위 선택을 하고 C하고 E 사이에 있는 열을 한번 숨기기 취소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었네요.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데이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정렬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죠? 자, 근데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을 때는 숨겨져 있는 행과 열은 정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지금 제가 정렬하는 기준이 뭡니까? 자,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자, 이거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문제풀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내용은 출판된 교재라든지 다른 강의에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정렬한 기준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행 기준에서 정렬했죠. 행 기준. 그죠? 행 기준. 그러니까 행을 숨기고요. 행 기준에서 정렬을 했을 때는 그것은 정렬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숨긴 게 뭡니까? 행입니까? 열입니까? 열을 숨겼잖아요. 열을 숨기고 행 기준에서 정렬을 했잖아요. 그때는 정렬이 돼요. 자, 그리고 반대로 행을 숨기고요. 그리고 정렬할 때 만일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열 기준에서 정렬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정렬이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인데 일단은요. 원칙적으로 숨겨진 행이나 열에 있는 데이터는요. 정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거 기억을 하십시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을 정렬할 때 일반적으로 행을 기준에서 정렬을 합니다. 행을 정렬을 할 때 숨겨진 행에 있는 데이터는 정렬 안 됩니다. 맞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은 행을 정렬할 때 숨겨진 행이 아니라 열일 때는 데이터가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열을 정렬할 때, 행이 아니고 열을 정렬할 때 숨겨진 열은 정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 이렇게 정렬될 때는 정렬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행, 열, 행. 자, 이럴 때는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중 엑셀의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1번. 빈 셀은 항상 마지막에 정렬이 되죠. 정렬 방식과는 상관이 없고요. 자, 2번 설명 잘 들으십시오. 영숫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자 단위로 정렬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숫자 텍스트라는 것은 영문자하고 숫자하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문자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거 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잖아요. 그죠? 문자도 있고 숫자가 있을 때는 이것은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텍스트로 인식이 되는데요. 자, 그럼 이것은 정렬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은 제일 왼쪽에 있는 문자를 먼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림차순 하면은 B 다음에 A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왼쪽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 방향으로 하나씩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2, 1, 3, 2, 1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문자 단위로 정렬된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3번 사용자가 정렬 옵션 대화 상자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변경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 오름차순은 뭡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개념이죠. 점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대문자, 소문자, 그러니까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소문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겁니다. 대문자가 아니죠. 자, 그리고 4번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오름차순 정렬일 때 숫자 바로 다음에 정렬되고 내림차순 정렬일 때 숫자 바로 앞에 정렬된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내림차순 이렇게 내려갈 때 숫자가 있으면은 숫자 앞에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이 위치하는 겁니다.